세상에,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3,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우리 외환 시장이 와장창 무너질까 시겁했지 않습니까? 그 순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.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.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한꺼번에 쏟아부으라는 얘기였으니까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을까요?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를 딱 걸고 자동차 관세 25%를 15%로 훅 깎아냈습니다.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 되찾은 겁니다. 10% 관세 인하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? 천만의 말씀입니다. 우리 자동차 한 대당 수백만 원씩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바로 이기는 협상 아니겠습니까?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고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얻을 건 확실히 챙긴 겁니다. 여러분, 이번 협상이 도대체 우리 일반 국민들 밥상머리랑 뭔 상관이냐고요? 맞습니다. 맞아요. 워싱턴에서 벌어진 정상들의 악수와 미소가 우리 일상과 무슨 관계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. 도대체 이 복잡한 관세 얘기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뭐였을까요? 느닷없이 미국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? 우리 동네 현대차 공장이 힘들어집니다. 울산이든 아산이든 그 거대한 공장들이 돌아가야 우리 경제가 숨을 쉬는 겁니다. 그럼 그 공장 다니는 우리 자녀들의 월급이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? 그것뿐이겠습니까? 자동차 부품 만드는 중소기업, 그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회사,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또 다른 회사들, 이게 다 줄줄이 엮여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관세가 15%로 낮아진 건 말입니다. 그만큼 우리 차가 미국 가서 싸게 팔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김장철 김치통에 김치 꽉 채우듯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미국 시장에 물건을 꽉꽉 채워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. 미국 소비자들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더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한국 차를 살 수 있으니까요. 당장은 눈에 안 띄어도 이게 다 우리 경제의 튼튼한 뿌리를 지킨 겁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만약 이번 협상이 잘못됐다면 어땠겠습니까? 관세가 25%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었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고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렸을 겁니다. 이번 협상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낸 겁니다. 자, 그럼 이 복잡한 수싸움에서 우린 뭘 챙겼을까요? 바로 벼락치기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죠. 협상이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.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면 협상이 아니라 항복이죠. 우리는 항복한 게 아니라 협상을 한 겁니다. 미국이 요구한 3,500억 달러 투자, 이거 한 번에 가계 예산을 다 털리는 격이지 않습니까?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 정부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은 안 됩니다. 딱 선을 그은 겁니다. 한국은행 총재도 외환시장에 충격 안 줄 마지노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이 200억 달러 상한선이 왜 중요하냐면요. 우리 외환 보유액을 한꺼번에 털리지 않게 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외환 보유액이란 게 뭡니까? 나라가 가진 달러 통장입니다. 이게 튼튼해야 환율도 안정되고 수입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.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겪은 아픔을 기억하십니까? 그때 달러가 없어서 IMF한테 손 벌렸던 그 치욕을 다시는 겪지 말자는 겁니다. 이 200억 달러 상한선 덕분에 우리가 가진 외화 국간이 하루아침에 텅 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. 또 하나, 현금 2천억 달러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1,500억 달러를 끼워 넣은 겁니다. 마스가 프로젝트라고요? 이게 뭐냐면 미국 조선소에 우리 기술로 배를 같이 만들자는 겁니다. 이게 얼마나 영리한 수냐면요.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일거리와 기술력을 같이 심는 윈윈 해결책을 만든 거죠.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거 아시죠? 미국도 인정하는 겁니다. 그래서 미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려면 우리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.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 조선 업체들은 미국에서 안정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고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를 만들 수 있는 거죠. 탐정의 눈으로 보면 이건 주먹은 피하고 손은 잡은 아주 영리한 수였습니다. 하지만 아직 우리 앞에 넘어야 할 고갯길이 있습니다. 협상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겁니다. 뭔가를 얻으면 뭔가는 양보해야 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? 철강 관세 50%는 아직 그대로입니다. 우리 산업의 뼈대인 철강제는 여전히 관세 지뢰밭을 걸어야 합니다.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 철강 업체들이 미국에 철강제를 수출할 때 여전히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왜 문제냐? 철강은 자동차, 조선, 건설, 모든 산업의 기초 재료입니다. 철강이 비싸지면 모든 게 비싸지는 겁니다. 이럴 때 대안은 뭡니까? 바로 기술력으로 승부 보는 겁니다.
관세 물고도 이건 한국 거 아님 안 돼 소리 나오게 독보적인 기술을 만들어야 합니다. 우리 철강업계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초고장력 강판, 전기차 배터리용 특수강 같은 거 말입니다. 이런 건 한국 아니면 못 만드는 겁니다. 값이 좀 비싸도 미국 기업들이 우리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.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.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필요하다고 공감했지 않습니까? 이건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. 원자력 주권과 첨단 기술 협력에 새로운 문이 열린 겁니다. 핵 추진 잠수함이 왜 중요하냐고요? 재래식 잠수함은 며칠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. 그럼 적한테 들킬 수 있겠죠.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몇 달이고 물속에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. 북한 잠수함도 감시하고 우리 해역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. 잠수함 건조 능력을 키우고 원자력 협정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개정해서 진짜 자주 국방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. 말 나온 김에 확 밀어붙여야 하는 거죠. 자, 이제부터 국뽕 시작됩니다. 이 어려운 판에, 이 팍팍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를 지켜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? 핵잠수함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됐고 자동차도 이젠 당당하게 15% 관세로 팔 수 있게 됐습니다. 옛날에는 미국이 하라면 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젠 우리 대통령이 할 말 다 하면서 우리 국익을 이렇게 챙겨왔지 않습니까? 대미 투자도 현명하게 분납으로 돌려서 외환 시장도 꽉 붙잡고 6.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미국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이제는 서로 대등한 파트너로 협상하는 겁니다. 주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확실히 챙기는 거죠. 우리나라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잔치상을 차려낸 겁니다. 느긋해 보여도 결정적일 땐 번개처럼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. 우리 후손들에게 더 튼튼한 경제와 더 안전한 나라를 물려줄 기반을 깔아놓은 겁니다. 자랑스럽지 않습니까?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끝까지 응원하셔야죠. 여러분, 이번 한미 정상회담 복잡했죠?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니 우리 실속은 꽤 챙긴 것 같지 않습니까? 이 핵잠수함이랑 관세 15% 말인데요. 여러분은 뭐가 우리한테 가장 큰 이득이 될 것 같습니까? 이것이야말로 대박이다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한번 3개 남겨보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재미난 뉴스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버튼은 국익이고 좋아요는 애국입니다.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.